안녕하세요. 해공어조입니다. 자, 에코프로 HN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오늘 장마감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 들어간 우리 에코프로 HN, 자, 오늘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자, 2천억 원 규모인데요. 그 부분들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에코프로 모 회사인 에코프로의 영향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코프로 HN으로 좀 먼저 가겠습니다. 자, 투자자님들도 확인하셨겠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뭐 유상증자를 발표하게 되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상증자를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 바로 악재로 반영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하한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내일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5% 20% 정도 뭐 약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변동성이 이제 커질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에코프로 H는 또 어떤 정도의 흐름으로 나올지도 같이 함께 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공시 나온 것 한번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공시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실제 유상증자 이렇게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 보면 자금 조달 목적이 있죠. 조금 더 크게 키울까요? 네, 혹시 조금 이렇게 작게 볼 수 있으니까. 자, 자금 조달 목적이 여기 있어요. 시설 자금, 이거 얼마예요? 네, 1,700억. 그렇죠? 운영 자금, 이거 얼마예요? 300억. 뒷끝자리 그냥 빼요. 네, 그냥 쉽게 1,700억, 300억. 운영 자금. 네, 그 다음에 시설 자금. 그렇긴 한데 조금은 뭐 좀 두리뭉실하죠. 좀 더 꼼꼼한 내용들이 좀 안 나와 있어서. 하지만 어쨌든 뭐 시설 자금 쪽으로 우리 1,70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이건 뭐예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긍정적으로.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목적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유상증자를 발표한 게 지금 긍정적이 아니라 그래서 차후에 이쪽으로 투자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 신주 발행가액 있죠. 예정 발행가액은 35,300원. 예정 발행가액은 몇 번에 걸쳐서 이거 정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확정 예정일은 11월 29일. 그러니까 11월 29일까지 예정 발행가액은 우리가 정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정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나왔을 때 정정할까요? 지금부터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뭐 날짜보다도 35,300원이었죠. 예, 대략 35,000원으로 제가 지금 그어놨는데 쉽게 그냥 설명드리면요, 에코프로 HN 주가가요 35,000원이라고 하는 발행가액이 있는데 유상증자를 발행했으니까, 그럼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뭐 우리 구주주가 됐든지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나는 그럼 프리미엄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대략 한 20%에서 30% 사이입니다. 요 정도 맞춰서 발행가액을 발행을 해요, 처음에. 그런데 주가가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상증자를 발표하게 되면 주가가 뭐 급락하기도 하고 한가 들어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행가액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5,000원 수준으로 이제 수렴을 해요. 예. 그게 뭐 저기 우리 11월 그 확정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11월 29일 정도까지는 이렇게 변동성이 막 아래 위로 흔들면서 큰 틀에서는 35,000원으로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11월 29일 자꾸 날짜가 근접해 가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여기 35,000원 수준이에요. 그럼 투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유상증자 참여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발행가액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는데, 아니 그냥 뭐 내가 그냥 주식을 지금 사면 되지, 뭐 굳이 내가 유상증자를 왜 참여해? 35,000원까지 떨어졌구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코프로 HN 입장에서는 35,000원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졌다, 한 2-30%의 갭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볼 때, 그러면 2-30%더 다운 시켜가지고 할인된 가격을 발행하겠다라고 정정 공시합니다. 그럴 때 정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가액은 11월 29일까지 정정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에코프로 HN이 주가가 35,000원 수준으로 발행가액 수준으로 얼마나 수렴해서 내려가는지, 아니면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서 한 20% 30%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발행가액 정정 없이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을 할지는 앞으로 투자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0원 정도 수준, 발행가액 정도 수준까지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주주 청약, 신주 상장, 요거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구주주 청약은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유상증자 참여하는 시기입니다. 12월 4일하고 12월 5일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신주 상장은 12월 26일입니다. 자, 유상증자 유상증자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이거 그래도 좀 알아야죠. 유상증자. 이거 일단은 발행하게 되면 몇 개월 정도 일단 주가가 대략 묶인다고 봐야 되나요?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이 대략 3개월이에요. 오늘 발행하겠다라고, 신주 발행하겠다라고 한 9월 4일자 오늘부터 신주 상장까지 보면, 그쵸, 대략 3개월이 좀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 구주주 청약은 대략 3개월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12월 4일부터 5일이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3개월 정도는 주가가 이쪽 발행가액 수준 하방 영역에서 묶일 수 있다.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여기서 3개월 정도 묶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발표하게 되면 일단은 급하게 매도 매물이 나오면서 일단은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시간의 거래에서라도 팔아버리면 일단은 뭐 마이너스 8% 9% 정도에서 내가 도망갈 수 있지만, 실제로 내일 내려가게 되면 마이너스 8% 9%가 아니라 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점은 투자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 H는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에코프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거 나한테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 계열사니까. 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잖아요. 그럼 우리 지분 몇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지 볼까요? 에코프로 HN의 에코프로가 지분 31.40% 가지고 있습니다. 작지는 않습니다. 뭐 아주 크지도 않지만 지분을 작게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상증자를 발표한 우리 계열사, 우리 자회사 에코프로 HN의 이 효과가 우리 에코프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좀 볼게요. 자, 오늘 증시 하락은 대외 변수죠. 미국 증시 하락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고요. 직접적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영향은 에코프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간접적으로 모회사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어떤 부분이냐? 일단은 자회사의 가치 상승이 좀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좀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자회사가,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단기적인 포인트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유상증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악재입니다. 에코프로 HN이 단기적으로 무조건 악재예요.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자회사의 가치 상승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자금 조달을 통해서 대출 자금을 갚자든지, 뭐 아니면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어쨌든 긍정적으로 가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뭐 재무 구조 개선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 장기적인 게 2, 3개월 얘기하는 게 아니야, 투자 여러분들. 네. 그리고 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우리 에코프로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회사가 어쨌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고 뭐 재무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건 이제 긍정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분 희석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죠. 기존 주주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주 가지고 있는데 에코프로 HN에서 100주를 추가로 발행한대. 그럼 내가 10주 가지고 있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주를 또 주식을 늘린다는 거예요, 증자를. 그러면 우리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이 바로 주식 수량입니다. 주식 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 그 가지고 있는 이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비율도 역시나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0%를 제가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30%를. 그런데 이거 자회사 에코프로 HN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수량을 늘린다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주인데 이걸 1000주를 뭐 1500주로 늘렸다. 그럼 단순 계산을 놓고 보세요. 30% 비중보다 비중이 낮아지겠죠. 여기서 끝. 이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니까 요거까지는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역시나 모회사로서 우리 그 지분 비중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소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부담인데 뭐 물론 이제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HN의 뭐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라고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무적인 부담은 없겠다. 그런데 만약에 에코프로가 우리 과거에 SK가 우리 그 SK 이노베이션 그 유상증자할 때 지분 참여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SK 그 모회사가 자금을 마련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되니까 재무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지금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는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담은 당장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가 나도 참여할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에코프로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하다. 자,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심리적인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바로 자회사가 이제 유상증자를 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뭐 사업 확장이라든가 뭐 부채 상환 뭐 이런 걸 통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회사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잘 나와주면. 그런데 반면에 자금 조달 목적이 좀 불분명하면 혹시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조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얘네들 그 목적을 제가 유심히 봤던 거예요. 투자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에코프로 HN 요거 목적을 제가 그래서 투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보여드렸던 겁니다. 너 이거 유상증자하는 목적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시설 자금하고 운영 자금이라고만 일단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요것은 뭐 어느 정도 어느 뭐 공장 증설이라든가 또는 뭐 장비 교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운영 자금. 이 운영 자금이 대체 뭔지를 우리가 또 나중에 추후에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앞으로도 그래서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상장된 주식들이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은 어쨌든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자금 조달하기 위한 방식.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주가가 하락하게 되니까 당사자인 에코프로 HN에는 무조건 악재로 반영되는 겁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부채 상환, 뭐 사업 확장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매출 증대, 영업이익 확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보통 발행하는 이 시기가 보통 언제 발행합니까? 보통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기업이 어려울 때.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업종, 업황들이 상당히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유상증자를 발행하고요. 결국은 세력들은 이런 걸 이용합니다. 너희 가장 어려울 때 유상증자 발행하는구나. 세력들은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자금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너 공장 증설도 하고 뭐 이것저것 시설 자금 뭐 이것저것 투자하고 한다니까 나중에 더 좋아지겠네. 지금은 최악의 시기니까 나중에 그러면 한 뭐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에는 너희들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유상증자 하는 거지. 그럼 세력들은 이런 걸 투자한다고요. 오히려 유상증자를 활용해서 지분 확대로 오히려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아주 짧게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이 시각을 놓고 보면 이거 악재로 받아들이지만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분 투자의 기회로 보는 거야. 지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세력들은 본다는 겁니다. 투자 여러분들도 생각을 유상증자 무조건 악재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거를 오히려 반대로 해석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1,000만원 가지고 있는데 1,000만원을 에코프로 HN에서 뭐 6만원대에 물려있는데 유상증자? 지금도 많이 마이너스인데 또 유상증자 때려? 이러면 돌아버릴 일은 맞죠. 그쵸? 밥이 안 넘어가죠. 그거는 분명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것은 투자한 당사자가 어느 가격에 어떻게 투자했는지가 일단 중요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는 에코프로 HN 지금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너 이제 한 3개월 정도 사이에 주가를 바닥을 잡겠구나. 물론 대외 변수를 제외하고요.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너 이제 바닥을 잡겠구나. 어려운 시기들을 이제 넘기겠다라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이것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마냥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에코프로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에코프로에는 직접적으로 리스크는 아니에요. 모회사 입장에서 여기에 지분 참여한다는 내용도 아니고 당장은 그래서 재무적인 부담도 없고 당장은 그래서 악재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자회사가 좀 돈을 시장에서 좀 꼬아가지고 시설도 좀 늘리고 시설 점검도 좀 하고 뭐 장비 교체도 좀 하고 공장 증설도 한다는데 뭐 나쁠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모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에코프로 HN의 뭐 유상증자보다는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또 미국 증시 여기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지금 코스닥 시장이 뭐 오늘도 이렇게 크게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얼마나 좀 반등을 보여줄지 바닥을 좀 확인할지가 우리가 더 우리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역시나 우리 단기적으로는 매수 신호가 들어와서 또
우리 주가 차트가 또 이렇게 우상향으로 좀 돌려 세우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미국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이렇게 추세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신호가 다시 한번 발생됐습니다. 하지만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바닥을 잘 잡고 얘가 여기에서 잘 버텨만 준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의 관점이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굳이 무리하게 막 매도해서 도망가기보다는 에코프로를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바닥을 잡는지 그 시점을 우리가 상황을 잘 판단하고 매매 타점을 오히려 기회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투자자님들 혼자 하시는 분들 또 화살표 매매방에서 함께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가입 신청 문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